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매일 밤 처녀를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황제의 권력과 욕망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황제의 아내 리비아가 직접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리비아의 선택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황실 내 권력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간통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법은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황제는 법을 자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는 근친상간을 통해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는 여동생들과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의 광기를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는 거세된 남자아이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는 네로 황제의 기괴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 결혼식은 밤에 거행됩니다. 이 장면은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권력은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로의 행동은 비정상적입니다. 로마 공중 목욕탕은 단순한 목욕 장소 이상이었습니다. 일부 목욕탕은 성매매 집결지 역할도 했습니다.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펠라트릭스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여성들이 옷을 벗고 손님을 유혹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성매매가 만연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도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일상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목욕탕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 유적지에는 루파나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메뉴판 역할을 했습니다. 루파나르는 고대 폼페이의 매춘굴이었습니다. 로마 극장에서는 성인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 배우들은 실제 성행위를 연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공연의 한 형태였습니다. 관객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성인극은 로마 사회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 남성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갑니다. 관객들은 마음에 드는 여배우를 지목합니다. 지목된 여배우와 관계를 맺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이는 공연 후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를 보여줍니다. 극장 뒷방은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로마의 한 술집. 밤에 여성들이 술과 몸을 팔고 있습니다. 블라티타라는 여성들이 술집에서 성매매를 합니다. 술집 주인들은 뒷방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를 주 사업으로 삼습니다. 술집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뒤에서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술집은 로마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노예 시장에서는 특정 취향의 고객을 대상으로 스파도네스, 거세된 남성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성산업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스파도네스는 당시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로마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사회 계층 이동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헤타이라는 여성들은 철학, 시, 음악에 능통했습니다. 그들은 지적 능력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였습니다.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연인이자 정치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녀는 헤타이라, 즉 지적 동반자였습니다. 아스파시아의 살롱은 지식인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사회적 계급을 초월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그녀의 조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여성의 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로마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결정됩니다. 계급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예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 사회적 한계를 규정합니다. 이는 로마 사회의 엄격한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계급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 간의 사랑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습니다. 여성 시인 사포는 여성에 대한 사랑을 시에 담았습니다. 사포는 여성 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로마에서 여성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여성은 가문 혈통 유지를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위협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로 다스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로마 남성은 성생활에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노예나 창녀와의 관계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성은 완전한 자유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에서는 자유시민 남성만이 쾌락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자유시민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면 즉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엄격한 법 질서를 보여줍니다. 노예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 성관계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노예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였습니다. 성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거부시 매질이나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성적 도구로 취급되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노예를 번식시켜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건강한 남녀 노예를 짝지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는 노예를 가축처럼 취급한 끔찍한 행위입니다. 노예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노예 번식은 로마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목욕탕 여성 노동자들은 노예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목욕탕에 보내 돈을 벌게 했습니다. 여성들은 주인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루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노예 제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여성들은 착취와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루파나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매우 짧았습니다. 대부분 20대 중반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남성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로마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전쟁 승리마다 막대한 전리품이 유입되었습니다. 노예 또한 로마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노예 공급 과잉으로 인적 자원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예제는 로마 제국 팽창의 그림자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료 빵 배급은 시민 생활 유지를 도왔습니다. 콜로세움 검투 경기 또한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빵과 서커스로 불립니다. 이는 시민 불만을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쇠퇴 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개방적 문화는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성인극은 금지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음지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